난 충동과 욕구를 느낀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몸이 말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몸의 요구를 머리가 억제한다. 그 순간 나타난다. 보이진 않지만 내 몸에서 스멀스멀 나타나는 어떤 것. 욕망이라는 것이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갓난아이였을 때로 돌아가보자. 난 지금 배고프고 아랫돌이 또한 불쾌했다. 난 배부르고 싶었고 깨끗해지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그런 충동과 욕구를 바로 울음으로 표현했다. 그러자 엄마가 젖병과 기저귀를 가지고 왔다. 내 욕구는 금세 해소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린아이가 되었다. 식탁엔 먹음직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배가 고팠다. 바로 먹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먹지 마렴. 나중에 가족이랑 같이 먹어야지. 난 지금 먹고 싶은 충동과 욕구가 생겼지만 먹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난 고민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 충동과 욕구를 따라 음식을 집어먹고 싶다는 생각과 음식에 손을 댄다면 엄마가 화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난 엄마의 사랑이 철회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저울질을 하기 시작한다. 지속적인 엄마의 사랑이냐, 한순간의 배고픔의 해소냐. 결국 나는 지속적인 엄마의 사랑을 택하고 충동과 욕구를 억누르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욕망이 탄생한다. 욕망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다양한 쾌락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지속적인 엄마의 사랑을 선택하지만 당장의 배고픔이라는 충동과 욕구의 충족을 지향하는 감정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당장은 충족시킬 수 없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 그때 욕망은 나타난다. 충동과 욕구는 당장 부족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본능과 관념이다. 욕망은 단순한 욕구의 충족을 뒤로 연기하면서도 여전히 충족을 지향하는 복합적인 감정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한다. 다이어트. 당장 음식의 충동과 욕구를 뒤로 연기하면서도 살을 빼게 되면 다양한 쾌락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에 대한 욕망이 아른거리게 된다. 사치품. 당장 사치품의 충동과 욕구를 뒤로 연기하면서도 돈을 아끼게 되면 더 필요한 쾌락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치품에 대한 욕망이 떠나지 못하게 된다. 오락. 당장 게임을 뒤로 연기하면서도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좋은 미래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게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게 된다. 욕망은 어릴 적부터 나와 함께 해왔고 욕망은 지금 이 순간까지 느낄 수 있다. 충동, 욕구, 그리고 욕망이란 단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과거에는 충동, 욕구, 그리고 욕망에 대한 개념적 차이도 명확하지 않았을 뿐더러 식욕, 성욕, 수면욕, 배설욕과 같은 생명체의 이기적인 속성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욕망에 대한 인식은 점점 바뀌고 있다. 욕망을 긍정적으로 느끼게끔 주입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에 인간의 욕망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과거로 돌아가보자. 욕망, 욕구, 충동은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모두 충동적인 본능으로 취급했다는 소리다. 전 근대 사회를 지배해온 것은 바로 욕망을 부정하고 아예 금기시해야 한다는 사상이었다. 즉, 금욕주의적 사상이다. 당시 욕망을 대표하는 육체는 부정되고 쾌락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욕망은 식욕과 같이 생명체의 이기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거나 아니면 성욕과 같이 윤리적으로 위험한 욕구로 간주되어 왔다. 쉽게 말해 이원론 틀에서 이해해보자. 신과 동물, 정신과 육체가 있다. 신을 대표하는 것은 정신이고 동물을 대표하는 것은 육체다. 서양사회 전통에서 볼 때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있고 동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분열적인 존재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금욕주의적 사유는 육체는 멀리하고 정신은 중시한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은 기본적으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왜? 정신과 육체라는 이분법에서 정신의 측면만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생긴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빈약한 생산력에 있었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규범으로 택할 때 채택할 수 있는 것은 금욕이나 절욕일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강조되면 빈약한 생산 속에서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었고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과거 빈약한 생산력과는 반대로 현재는 폭발적인 생산력의 시대를 맞이했다. 바로 산업자본주의 시대이다. 이제는 엄청난 생산을 따라가려면 사람들을 소비하게 해야만 하게 된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각종 미디어와 사상이 소비를 외치는 소비 중심 사상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소비를 추동할 수 있는 욕망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격상하게 된다.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욕망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욕망을 긍정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공동체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지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는 경제 자본주의 구조와 명백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공동체보다 파편화된 개인이 더욱 많은 잉여 가치를 남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체적 소비보다 파편화된 개인적인 소비가 훨씬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자본은 다양한 광고 전략을 통해 하나의 개인마저도 다양한 소비 주체들로 분열시키기까지 한다. 한 명의 여성조차 엄마로서 소비해야 할 때가 있고 직장인으로서 소비해야 할 때가 있으며 동창의 일원으로서 친구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 소비해야 할 때도 있다. 이처럼 어떤 개인이 상품들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상이한 취향과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산업자본은 통일된 한 개인의 경우에서보다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과 산업자본주의의 요구가 공교롭게도 맞물리면서 빈약한 생산력 때문에 욕망을 부정해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폭발적 생산력은 인간의 파편화된 욕망이 절실히 필요해졌기 때문에 욕망은 현대에 이르러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긍정적 인식으로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욕망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욕망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과거부터 현재 변화하는 욕망의 위상과 우리들의 인식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개념을 한 곳으로 모았고 욕망의 역사를 가볍게 연결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현재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다음 화는 현재 욕망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 삶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욕망이다. 우리는 금지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욕망한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새로운 모든 관계를 만들려는 힘이 욕망이다. 감사합니다.